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갈이와 포기 나누기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스파티필름 마스터가 될 수 있어요. 스파티필름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들. 여러분의 스파티필름이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나요? 잎끝이 갈색으로 변하고 있거나 꽃이 전혀 피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화분 밑구멍으로 뿌리가 삐져나오고 있다면 이미 분갈이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물을 줘도 금방 말라버리거나 반대로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뿌리가 꽉 찬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분갈이와 포기 나누기가 필요한가? 스파티필름은 NASA에서 인정한 최고의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벤젠과 포르말데하이드를 무려 90%까지 제거해줘요. 하지만 뿌리가 화분을 가득 채우면 이런 놀라운 능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뿌리가 과밀하게 자라면 물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어요. 토양 속 영양분도 2년이면 거의 고갈됩니다. 오래된 흙은 통기성이 떨어져서 뿌리 썩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정기적인 분갈이와 포기 나누기가 스파티필름 건강의 핵심인 거예요. 분갈이와 포기 나누기 최적의 타이밍. 20년 경험상 가장 좋은 시기는 5월에서 6월입니다. 이때가 스파티필름의 생장이 가장 활발해요. 기온이 20도 이상 유지되고 일조량도 적당해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절대 겨울에는 하지 마세요. 낮은 온도와 건조한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 잎이 누렇게 변할 수 있어요. 봄철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가 가장 안전한 타이밍입니다. 준비물 완벽 가이드. 먼저 화분부터 골라보겠습니다. 기존 화분보다 지름이 3cm 정도 큰 것이 좋아요. 너무 큰 화분을 사용하면 과습의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배수구멍이 충분히 큰 화분을 선택해주세요. 흙은 직접 배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중에 파는 배양토 80%에 펄라이트 15%, 마사토 5%로 섞어주세요. 여기에 지렁이 분변토를 한 줌 추가하면 영양분 공급에 더욱 좋습니다. 원예용 가위는 반드시 알코올로 소독하고 날카로운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딘 가위로 자르면 상처 부위가 찢어져서 병균이 침투할 수 있어요. 장갑은 니트릴 재질을 추천합니다. 라텍스보다 내구성이 좋고 화학약품에도 안전해요. 물조리개는 물줄기가 부드럽게 나오는 샤워 헤드형을 사용하세요. 분갈이 실전 테크닉. 이제 본격적으로 분갈이를 시작해봅시다. 먼저 분갈이 하루 전에 물을 주지 마세요. 흙이 살짝 마른 상태여야 작업이 쉬워집니다. 화분을 옆으로 눕히고 밑바닥을 살살 두드려주면 스파티필름이 쉽게 빠져나와요. 뿌리볼이 꽉 찬 상태라면 손으로 조심스럽게 풀어주세요. 너무 단단하게 엉켜있다면 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부드러워집니다. 검게 썩은 뿌리나 마른 뿌리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건강한 뿌리는 하얀색이나 연한 갈색을 띄어야 해요. 새 화분에 배수층을 만들어주세요. 화분 바닥에 마사토나 자갈을 깔아주면 배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준비한 흙을 화분 높이의 3분의 1 정도 채우고 스파티필름을 중앙에 놓아주세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심는 깊이입니다. 기존과 같은 깊이로 심어야 해요. 너무 깊게 심으면 줄기가 썩을 수 있고 너무 얕게 심으면 뿌리가 마를 수 있습니다. 흙을 채울 때는 젓가락으로 살살 찔러주며 공기주머니를 제거해주세요. 흙을 다 채운 후에는 화분을 살짝 들어서 바닥에 몇 번 톡톡 쳐주면 흙이 고르게 다져집니다. 포기 나누기의 모든 것. 포기 나누기는 스파티필름 번식의 핵심입니다. 한 포기에서 여러 개의 새끼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분리해서 독립시키는 과정이에요. 건강한 새끼 포기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잎이 최소 3장 이상 있어야 하고 뿌리가 5cm 이상 발달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작은 포기를 나누면 생존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포기를 나눌 때는 뿌리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손으로 천천히 분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칼을 사용해야 할 때는
날카롭고 깨끗한 칼을 사용하세요. 자른 부위는 계피가루나 숯가루를 발라주면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나누어진 포기는 각각 적당한 크기의 화분에 심어주세요. 너무 큰 화분보다는 뿌리 크기에 맞는 화분이 좋습니다. 분갈이 포기 나누기 후 관리법. 분갈이와 포기 나누기 후 2주간이 가장 중요해요. 이 기간 동안은 절대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밝은 그늘에서 관리해주세요. 물주기도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해야 해요. 흙 표면이 살짝 마르면 바로 물을 주세요. 하지만 과습은 절대 금물입니다.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만 주세요. 잎에 분무를 자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스파티필름은 높은 습도를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분무기로 잎에 물을 뿌려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잎 가운데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세균성 병해가 생길 수 있어요. 첫 2주 동안은 비료를 주지 마세요. 뿌리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료를 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3주 후부터 묽은 액체 비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됩니다. 스파티필름이 꽃을 피우는 비결. 많은 분들이 스파티필름 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환경 조건을 맞춰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파티필름이 꽃을 피우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해요. 첫 번째는 적절한 광량입니다. 너무 어두우면 꽃눈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직사광선도 좋지 않습니다. 레이스 커튼을 친 창가 정도의 밝기가 최적이에요. 두 번째는 온도 차이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5도 정도 나야 꽃눈 분화가 잘 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건조 스트레스입니다. 물을 조금 적게 줘서 살짝 스트레스를 주면 생존을 위해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말리면 안 되니까 잎이 살짝 처질 정도로만 조절하세요. 네 번째는 인산 비료입니다. 꽃을 피우려면 질소보다 인산이 더 필요해요. 개화용 비료를 사용하거나 뼈가루를 흙에 섞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계절별 스파티필름 관리법. 봄철에는 새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물주기 횟수를 늘려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액체 비료도 줘야 해요. 새 잎이 나올 때 영양분이 부족하면 잎이 작고 색깔도 연해집니다. 여름철에는 고온과 건조함을 주의해야 해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하시고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이 시기에는 하루에 한 번 잎에 분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에는 생장이 둔화되기 시작해요. 물주기 간격을 조금씩 늘려주시고 비료도 중단하세요.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분보다는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최대한 따뜻한 곳에 둬야 해요.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잎이 누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물주기도 많이 줄여야 하는데 한 달에 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병충해 예방과 대처법. 스파티필름에 가장 많이 생기는 해충은 응애입니다. 잎 뒷면에 작은 거미줄 같은 것이 있다면 응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응애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니까 습도를 높여주는 것이 예방법입니다. 이미 생겼다면 응애 전용 약재를 사용하세요. 깍지벌레도 자주 생기는 해충 중 하나입니다. 잎과 줄기에 하얀 솜털 같은 것이 붙어 있다면 깍지벌레일 가능성이 높아요. 초기에는 알코올을 면봉에 묻혀서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퍼졌다면 전신 살충제를 사용하세요. 진딧물은 새순에 주로 붙습니다. 끈끈한 분비물을 내어서 그을음병을 유발하기도 해요. 진딧물은 비눗물 스프레이로도 어느 정도 방제가 됩니다. 곰팡이 질병도 조심해야 해요. 잎에 갈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생긴다면 곰팡이 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풍을 개선하고 과습을 피하는 것이 예방법이에요. 이미 생겼다면 살균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주기의 과학. 스파티필름 물주기에는 황금 법칙이 있어요. 흙 표면에서 2cm 정도 들어간 곳까지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흙에 찔러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물을 줄 때는 한 번에 충분히 줘야 합니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한 번에 흠뻑 주는 것이 좋아요.
화분 밑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줘야 뿌리 전체에 물이 골고루 퍼집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물 온도를 꼭 맞춰주세요. 찬물을 주면 뿌리가 쇼크를 받을 수 있어요. 물의 품질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돗물을 사용한다면 하루 정도 받아두었다가 염소가 날아간 후에 사용하세요. 정수된 물이나 빗물을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비료 주기와 영양 관리. 스파티필름은 그렇게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비가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생육기인 봄부터 가을까지만 비료를 주세요. 액체 비료를 사용한다면 포장지에 표시된 농도의 절반으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체 비료를 사용한다면 완효성 비료를 추천합니다. 봄에 한 번 주면 몇 달 동안 천천히 녹아서 꾸준히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은 10대 10대 12. 가장 이상적입니다. 질소가 너무 많으면 잎만 무성해지고 꽃이 안 피어요. 인산이 부족하면 꽃눈이 생기지 않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잎끝이 타들어갑니다. 유기질 비료를 선호한다면 발효된 개분이나 지렁이 분변토를 사용하세요. 화학 비료보다 효과는 느리지만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습도 관리의 비밀. 스파티필름은 열대 우림 식물이에요. 자연 서식지에서는 습도가 70% 이상 유지됩니다. 우리 집에서도 최소 50% 이상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아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초음파식보다는 기화식 가습기가 식물에게는 더 좋아요. 물바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큰 접시에 자갈을 깔고 물을 부은 다음 그 위에 화분을 올려놓으세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습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화분 바닥이 물에 직접 닿으면 안 돼요. 식물을 여러 개 함께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들이 서로 증산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도가 높아져요. 분무기를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자주 하면 잎에 물방울이 맺혀서 렌즈 효과로 잎이 탈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하는 것이 좋아요. 빛 관리와 위치 선정. 스파티필름은 밝은 간접광을 좋아합니다. 동쪽이나 서쪽 창가가 가장 좋은 위치예요. 남쪽 창가라면 레이스 커튼을 쳐서 빛의 강도를 조절해주세요. 직사광선을 받으면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가장자리가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운 곳도 좋지 않아요. 광량이 부족하면 잎 색깔이 연해지고 줄기가 웃자라면서 모양이 나빠집니다. 형광등이나 LED 조명을 보조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식물용 LED를 사용한다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비춰주세요. 계절에 따라 위치를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조금 더 그늘진 곳으로, 겨울에는 조금 더 밝은 곳으로 옮겨주세요. 창문에서 너무 가깝게 두면 겨울철 찬바람이나 여름철 뜨거운 열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온도 관리법. 스파티필름의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4도입니다. 이 온도 범위에서 가장 건강하게 자라요.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장이 멈추고 10도 이하에서는 동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잎이 시들고 물의 소모량이 급격히 늘어나요. 에어컨이나 난방기의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스파티필름에게 큰 스트레스예요. 창문 근처에 둘 때는 계절별로 주의해야 해요. 겨울철에는 창문에서 너무 가깝게 두지 마세요.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찬 기온으로 잎이 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오후 서쪽 창가는 피하세요. 서쪽 햇볕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잎이 탈 수 있어요. 밤과 낮의 온도 차이는 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온도 차이가 있어야 꽃눈 분화가 잘 돼요. 화분과 흙 선택의 기준. 화분 재질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플라스틱 화분은 보온 효과가 좋지만 통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테라코타 화분은 통기성은 좋지만 겨울철에 뿌리가 추울 수 있습니다. 도자기 화분은 보온성과 통기성이 적당해서 가장 무난한 선택이에요.
화분 크기는 뿌리볼보다 3cm 정도 큰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큰 화분을 사용하면 흙이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과습이 될 수 있어요. 배수 구멍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멍이 작거나 막혀 있으면 뿌리 썩음의 원인이 됩니다. 흙 배합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중 배양토만 사용하면 배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를 섞어서 배수성을 높여주세요. 마사토를 조금 섞으면 통기성도 좋아집니다. 산도는 약산성인 pH 6에서 6.5가 적당해요. 알칼리성 흙에서는 철분 결핍으로 잎이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번식과 관리의 고급 기법. 스파티필름 번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기 나누기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잎꽂이나 줄기 꺼기도 가능합니다. 잎꽂이를 할 때는 건강한 잎을 선택해서 잎자루까지 포함해서 잘라주세요. 뿌리가 나올 때까지 물에 꽂아두거나 습한 모래에 꽂아둘 수도 있어요. 줄기 꺼기는 새순이 나오는 부분을 5cm 정도로 잘라서 삽목하는 방법입니다. 밝은 촉진제를 사용하면 성공률이 높아져요. 조직 배양으로 번식시킨 묘종도 있어요. 이런 묘종들은 병에 강하고 생장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적응력은 일반 묘종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수경 재배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뿌리를 깨끗이 씻은 후 하이드로볼이나 팽창 점토에 심어주세요. 수경 재배용 영양액을 정기적으로 공급해야 해요. 문제 해결 가이드. 잎 끝이 갈색으로 변하는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습도 부족입니다. 건조한 환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두 번째는 과비입니다.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염류가 축적되어 잎 끝부터 타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물의 품질 문제입니다. 염소나 불소가 많은 물을 사용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잎이 전체적으로 노랗게 변한다면 과습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뿌리 썩음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 즉시 분갈이를 해야 해요. 잎이 축 늘어진다면 물 부족입니다. 하지만 물을 줘도 계속 늘어진다면 뿌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새 잎이 작게 나온다면 빛이나 영양분 부족입니다. 조금 더 밝은 곳으로 옮기고 묽은 액체 비료를 주세요. 꽃이 피지 않는다면 여러 원인을 체크해야 해요. 빛의 양, 온도차, 영양 상태를 모두 점검해 보세요. 스파티필름과 함께 키우기 좋은 식물들. 스파티필름과 비슷한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안스리움은 같은 천남성과 식물로 관리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디펜바키아도 좋은 동반자예요. 둘 다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나고 습도를 좋아합니다. 몬스테라와 함께 키우면 열대우림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크기가 다양해서 공간 활용도 좋습니다. 아글라오네마는 잎 무늬가 아름다워서 스파티필름과 대비를 이룹니다. 필로덴드롤류도 관리가 쉬워서 초보자들에게 추천해요. 이런 식물들을 함께 키우면 자연스럽게 습도가 높아져서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및 성공을 위한 최종 팁. 지금까지 스파티필름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성공적인 재배를 위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적절한 시기에 분갈이와 포기 나누기를 하세요. 5월에서 6월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둘째, 배수가 잘 되는 흙과 화분을 사용하세요. 과습은 스파티필름의 최대적입니다. 셋째, 밝은 간접광에서 키우세요. 직사광선은 피하고 너무 어두운 곳도 안 됩니다. 넷째, 습도를 50% 이상 유지하세요. 분무나 가습기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다섯째, 물주기 타이밍을 정확히 지키세요. 흙 표면 2cm까지 말랐을 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섯째, 비료는 적게 자주 주세요. 한 달에 한 번 묽은 액체 비료면 충분합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하세요. 병충해 초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여덟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분갈이나 포기 나누기 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20년 노하우 특급 비밀. 마지막으로 제가 20년 동안 터득한 특별한 비법을 공개할게요. 첫 번째 비밀은 달걀 껍질 활용법입니다.
깨끗이 씻은 달걀 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후 분갈이할 때 흙에 섞어주세요. 천연 칼슘 공급원이 되어 잎이 더욱 튼튼해집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나나 껍질 우린 물입니다. 바나나 껍질을 물에 하루 정도 우린 후 그 물로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세요. 칼륨이 풍부해서 꽃 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커피 찌꺼기 활용입니다. 완전히 말린 커피 찌꺼기를 흙 표면에 얇게 뿌려주세요. 천천히 분해되면서 약산성을 유지해주고 벌레도 쫓아줍니다. 네 번째 비밀은 얼음 활용법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는 화분 가장자리에 얼음 2~3개를 올려놓으세요. 천천히 녹으면서 뿌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마사지 기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잎을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잎의 기공이 활발해져서 광합성 효율이 높아집니다. 계절별 특별관리 꿀팁. 봄철 특별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질소 비료를 조금 더 주세요. 하지만 과하면 안 되니까 평소에 1.5배 정도만 하세요. 봄철 분무는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새잎이 연해서 너무 자주 하면 상할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 시 주의하세요. 찬바람이 직접 닿으면 잎이 갑자기 시들 수 있어요. 대신 선풍기로 간접 바람을 보내주는 것은 좋습니다. 여름철 물주기는 아침 일찍 하는 것이 좋아요. 한낮에 차가운 물을 주면 뿌리가 쇼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키세요. 인산이 많은 비료로 바꿔주고 밤낮 온도 차이를 크게 만들어주세요.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서늘하게 해주면 꽃눈이 잘 생깁니다. 겨울철에는 물주기를 확실히 줄이세요. 흙이 완전히 말라도 23일 기다린 후 주는 것이 안전해요. 겨울철 분무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응급처치법. 잎이 갑자기 축 늘어졌을 때 응급처치법입니다. 먼저 뿌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화분에서 살짝 빼서 뿌리를 확인해 보세요. 하얀 뿌리가 많다면 단순한 물 부족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주고 그늘에 두세요. 뿌리가 검게 변했다면 뿌리 썩음입니다. 즉시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새 흙에 다시 심으세요. 잎에 갑자기 갈색 반점이 생겼을 때는 곰팡이 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든 잎은 즉시 제거하고 살균제를 뿌린 후 통풍을 개선하세요. 해충이 갑자기 대량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대처하세요. 먼저 물로 해충을 씻어내고 천연 계면 활성제로 2차 세척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저독성 살충제를 사용하세요. 품종별 특별관리법. 스파티필름에도 여러 품종이 있어요. 일반적인 스파티필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미니 품종인 뿌띠는 물주기를 더 자주 해야 해요. 화분이 작아서 흙이 빨리 마르거든요. 대형 품종인 센세이션은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화분도 크게 하고 비료도 조금 더 주세요. 꽃잎이 연두색인 품종은 빛에 더 민감합니다. 직사광선을 더욱 주의해서 피해주세요. 잎에 무늬가 있는 품종은 질소 비료를 적게 주세요. 질소가 많으면 무늬가 사라질 수 있어요. 도시농업과 스파티필름. 요즘 도시농업이 인기인데요. 스파티필름도 도시농업에 좋은 아이템이에요.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바람에 주의하세요. 강한 바람은 잎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방풍막을 설치하거나 안쪽에 배치하세요. 옥상 정원에서 키울 때는 햇볕 차단이 중요해요. 차광막을 설치해서 직사광선을 피해주세요. 실내 수직 정원에 활용하기도 좋아요. 벽걸이 화분이나 행잉 바스켓을 사용하면 공간 활용도 좋고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납니다. 사무실에서 키울 때는 형광등 조명도 충분해요. 하루 8시간 이상 켜두면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반드시 건강하고 아름다운 스파티필름을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식물과 교감하면서 점점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의 스파티필름이 건강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아델라플로스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많은 식물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가드닝 되세요. 감사합니다.